길게 보고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나을 것 같고 트레이딩하고 겸하면서 실적 흐름에 따라서 라고 하는 쪽은 에코프로 그룹들이 나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게 되면은 그게 나옵니다. 첫 번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 이제 숫자로 보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섹터는 그러면 2차전지는 왜 빼냐? 2차전지는 일단 3분기 실적 전망들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4분기는 지금 예측치로는 개선. 그러니까 3분기보다 낮을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가 많이 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해서 바닥쯤 됐다가 다시 한번 밀려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 구간들이 아마 지금 이 가격대에서 90만 원대 밑에서 80만 원대 이 사이 정도에서는 거의 저점은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잡고 그러니까 그때가 보면 지금 밑에도 매물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때 과거에 100만 원대 넘어가기 위해서 무지 시도했던 가격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반대로는 지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2차전지 쪽에서는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성장이 나오는 관점 쪽에서 실적이 만약에 계속 우상향해야 되거든요. 성장주는. 근데 성장주가 우상향하다가 분기 실적이나 아니면 1, 2분기가 좀 꺾이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주가가 가던 게 심하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때 에코프로로 한 2년 넘게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이 폭이 무지 크다는 거. 네. 고점에서는 뭐 거의 50%까지도 빠져요. 근데 이렇게 나오던 과정들이 어차피 성장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이어가는 그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크게 되면 사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실적 전망이다. 아마 이번에 그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 때 실적이 확인되면서 안 좋다는 거 확인되는 시점에서 그때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어차피 확인되게 되면 안 좋은 실적이라도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거보단 나아지겠지라는 변화가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호재 얘기라고 하게 되면 호재 없잖아요, 요즘에. 거의 다 그냥 대부분이 다 뭐 중국발 얘기, 테슬라 가격 인하했다, 전기차 잘 안 팔려서 보조금 늘어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연기관차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다 됐고요. 이건 다 악재에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겁니다. 또 북미 쪽에서도 그렇죠. 지금 국내 3사가 다 여기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낼 준비를 한 2025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때 잘 보게 되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겠죠? 인기가 좋다네요. 네, 그래서 다시 분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갔던 IRA 법안부터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법안을 싹 밀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러면 그걸 보고 투자를 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면 배터리 3사가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도 늘려놓고 아메리칸 퍼스트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는데 칭찬하겠죠. 이뻐하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투자를 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요구 조건은 이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센 압력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보기엔 너무 또 보조금 어차피 지금 보조금 못 받아요. 저희 지금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IRA 법안에 보조금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돌려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쪽으로 테슬라 들어가는 것과 바꾼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기조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너무 나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거는 성장주가 싸지면 기회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2차 전지가 조정 많이 겪었지만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또 싸지게 되면 저도 또 대응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시 올라갈 때는 조정이 크게 겪었으니까 네. 다 올라가지 않을 텐데 네. 뭐 어떤 분들이 이제 2023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해였다면 네. 2024년은 뭐 포스코 네. 형제의 이제 해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고 네. 어느 쪽이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어느 게 대장주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홀딩스도 어떻게 보면 잘 버티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도.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것도 갖고 있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상장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러면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게 상장을 시킨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되면서 나오는 계산을 다시 하는 관점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현실에서 장기 투자로만 계속 모아간다. 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아르헨티나랑 관세 관련된 것 때문에 또 노이즈도 나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돈이 되겠다 싶으면 가서 풀 겁니다. 정부도 나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쪽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길게 보고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나을 것 같고 트레이딩하고 겸하면서 실적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이걸 샀는데 이게 한 20일 가야 되니까 탄력들이 이만큼 올랐더라 라고 하는 쪽은
에코프로 그룹들이 날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반도체랑 2차 전지 요 두 개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두 개만 하고 가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네. 예, 또 포트는 여러 가지로 다 구성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 중에 하나 또 봐야 될 게 숫자로 또 증명될 수 있는 게 중국 소비주 쪽이겠죠. 네, 중국 소비주 쪽도 지금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다 종합해서 봤었을 때 아마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중국의 유커라고 그러죠. 네. 예, 이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보니까 일단은 항공편들이 증편이 되기 시작하는 게 서서히 늘어날 거고, 그러다가 이번에 국경절 연휴 때 아시아 쪽에서 가장 많이 예약한 류를 보니까 가장 예약할 많이 한 게 상하이에서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도쿄로 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여행지 쪽에서 과거에는 일본 쪽이 많이 위치했던 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일본 배척하는 오염수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로 약간 변하는 것들, 이것도 나오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중국 국경절 때 휴일 끝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많이 들어갔고, 그게 또 얼마큼 변화가 들어오면서 레벨을 시킬 수 있을지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보통 보면은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비자 받기가 되게 해외로 나갈 때 그렇게 까다롭대요. 그럼 그럴 때 개인 비자가 아니라 단체 비자로 나갈 때는 그나마 조금 남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예 비자가 없이도 나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비자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가장 많이 좀 날것의 데이터들이 쌓일 거는 제주도 같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이번에 16,000명 정도 입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또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 나왔던 숫자 한 78%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그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이 약간 또 이제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들겠죠. 근데 중국인 특성상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인들은 제주도 같은 데 딱 오게 되면 보통 이제 북미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나 뭐 단적으로 뭐 싱가포르 국적 가진 사람들이 제주도를 오게 되면 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오니까 이런 독특한 문화 환경이 있고 지리가 있네 그러면서 한라산도 가고 저희 서귀포도 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중국인들은 제주시에 딱 붙어가지고 성산 일출봉까지만 갑니다. 거기까지만 갔다가 아침에 보고 하고 이게 이런 게 제주도구나 왔다가 거기 다 있습니다. 카지노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제주 드림타워죠. 네, 거기 카지노가 이번에 지금 국경절 기간 동안에 1,600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90%가 다 예약률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내국인도 있겠지만 과연 내국인일까요? 네, 그런 쪽으로 다 차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제주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패턴들이 또 그때를 많이 보여줄 거고, 또 이제 서울에서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뭐 하는지 보니까 일단 과거 코로나19 전에도 아시는 것처럼 쇼핑이죠. 그냥 와서 저거 하고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주세요.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들어놓고 낑낑대면서 갔던 거. 이런 쇼핑이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올 것이냐 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단체 여행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카드 쓴 걸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카드 매출이 늘어난 쪽이 의외로 특이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명동이 아닙니다. 성수입니다. 성수 쪽으로 많이 늘어났고 압구정, 강남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수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약간 좀 힙한데 그들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데 그들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동은 이제 한국 사람도 가지만 원래 중국 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데였죠.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 힙한 데고 이제 뉴 힙한 데를 찾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도 눈길이 가고, 거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저희 아시다시피 아이돌들이 앨범 냈지 않습니까? 거기 뭔가 이렇게 쫙 하고 또 팝업 스토어 나오고 그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요걸 잘 보시게 되면 이들이 그동안 한국에 가게 되면 블랙핑크의 나라 아니면 BTS 오빠들의 나라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런 엔터 쪽과도 연결이 되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앞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엔터 쪽과 같이 또 연결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압구정을 많이 간다, 강남을 많이 간다. 여기 뭡니까? 피부과, 성형외과는 예전에도 보니까 압구정 보면 이렇게 감고 선글라스 끼고 감고 쇼핑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약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가면은 피부 미용의 무슨 샵이라고 그러죠? 에스테틱 샵 뭐 이런 거. 예. 거기 죄송합니다. 영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괜찮더라고요. 저 2달 한 번 정도 가거든요. 작년부터. 올해부터 가는구나. 우리 작가님도요? 네, 이제 갑니다. 어쩐지 이 피부가 이야. 조금씩 네.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 번호 좀 알려주시고요. 네. 같이 다니시죠? 좋은 건요. 네.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돼서 이제 한국에 가서 보니까 뭐 무슨 고주파래나 이걸 가지고 하죠. 이걸 하네? 그럼 이제 그것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와.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앞섰으니까 그거 수입하다가 우리도 하나 차리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용기기 쪽들. 네. 이것들도 물론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지만 네.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하자.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이제 중국 소비랑 관련된 네. 뭐 미용기기, 기타 등등 얘기해 주신 또 뭐가 있나요? 그 밖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관세 환급 받자. 네. 그렇게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좋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지금 시총이 이 회사가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때 지금 4천억대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그때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죠.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 오케이 그러면서 들어와서 시작해서 약 한 50%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억대 조금 넘던 시총이 거의 이제 4천억대까지 들어왔던 자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게 숫자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숫자가 이게 생각보다 뛰어나다 싶으면 레벨업이 또 시도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은 그 정도 나올 거를 지금 예측을 하는 숫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올해 지나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280억 정도쯤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올라온 시총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정도로 뭐 제주도도 들어올 것 같고 서울도 이 정도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뛰어넘는다. 그러면 이건 바로 영업이익은 업사이드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카지노는 딱 일단 롯데 관광객 말이죠.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한번 오르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숫자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제주도에 그때 잘못 지었다 보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서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뀌겠죠. 근데 이 회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무지 높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빌려다가 이거 드림타워 만드느라고 네. 이렇게 돈을 다 들어부었는데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이거 빨리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돈을 갚아야 이제 그게 부담이 없겠죠. 그런 축제는 있습니다. 그게 있고 거기다가 버티느라고 또 시비라고 발행했던 것들도 네.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간이 들어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보유보다는 매매 트레이딩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이제 시총이 지금 현재가 1조 대인데 한 1조 5천억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 때가 보니까 1조 한 2, 3천억대까지 다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런 레벨업 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뭐 CB 전환되는 게 지금 10,000원대 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게 50% 60% 수익이 나 있다. 당연히 정리하고 싶겠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CB로 전환되는 쪽의 흐름들은 그것도 감안을 하면서 변화를 좀 봐야 되겠죠.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CB 나온 것들은 이력도 좀 보시고 같이 대응할 필요는 있겠죠. 네. 롯데 관광객과 비슷한 강원랜드나 GKL 같은 거는요? 강원랜드는 내국인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 어떤 중국인 관광객과는 연관이 없겠다고 봐야 되겠죠. 없겠네요. 네. 강원랜드는 가보셨나요? 아니 못 가봤어요. 네. 가실 때 얘기하세요. 따라가려고요.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도박 좋아하세요? 제 인생의 도박은 주식이 끝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GKL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GKL이나, 파라다이스 이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상은 하다 보니까 일단 레벨업이 됐었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숫자가 찍히는 게 벌써 지난 분기 때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근데 단지 중국인 관광객이 아니라도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얼마큼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거 확인하는데 또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3분기가 성수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 때는 또 잘 추우니까 안 오시겠죠?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이제 완연한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자유자재로 오고 거기다가 중국인 관광객도 단체 관광객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레벨업이 그러니까 내년 2분기부터는 또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효과까지 가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시총이 적정한 것이냐라고 이제 많이 따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나올 실적의 기대치는 거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까지 업사이드가 나오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가는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소비주 쪽에서 다 기대감 있고 맞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어떤 지금 알고 있는 레벨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는 그러니까 즉 많이 들어오는 숫자가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더 반응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최종적으로는 엔터도 그런 어떤 어차피 이게 여행을 간다거나 그 나라에 가서 문화를 체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를 체험하고 뭐 먹을거리부터 숙박 이런 거 모든 게 다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내가 좋아하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든 세븐틴이건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오빠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야. 거기서 이제 웬만하면 또 가까운 데서 만약에 하이브 본사 옆에 근처에 뭐 호텔에서 합정 근처에서 막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 체험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엔터가 끄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라는 쪽에서 엔터 쪽도 같이 보셔야 될 섹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